예, 안녕하세요. 김호관입니다. 자, 뭐 한 주 일단 마감했고요. 오늘이 그 9월 말 마감일이면서 이제 3분기 말 결산 일단 마감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 그 화요일부터는 이제 10월 첫 거래일이 출발하고요. 4분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제가 그 처음 이 시간에 그 강의 진행하면서 지금 9월 말이고 3분기 말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다소의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분기 말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뭐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이 컸다. 저 역시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달도 그랬잖아요. 예. 그 제가 이제 4분기 말, 그러니까 12월 달에 또 이 자리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장이 그냥 막 급락 나오면서 저는 또 강의를 하죠. 6월 달도 그랬었고.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혹여라도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2200선을 붕괴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설령 2200선을 붕괴한다 할지라도 여유 있는 자금은 절대 그 손절이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원래 그 지금 이번 그 세 번째 강의 시간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그동안 뭐 기법 같은 건 제가 이제 거의 강의를 안 했었는데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시장이 변동성이 컸고 우리가 예측했던 그 2200까지 일단 일시에 지금 붕괴하고 일단 마감했기 때문에 현재 뭐 시황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럼 이런 장에서는 뭐 기법이라든지 뭐 기업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우선은 뭐 던지고 보니까 패닉셀이 지금 뭐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현재 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고 원래 지금 처음에 제가 이 강의가 한일 급등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죠? 예, 요거였는데, 예, 오늘부터 이 강의 제목이 사실 바뀌었어야 돼요. 예, 한국 증시 가을 대박앤셀이다. 이제 이렇게 내가 원래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이것저것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시청자님들께 제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뭐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원래 주식은 제가 뭐 그전에도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농론해야 됩니다. 이게 뭐 1년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뭐 10년 이상 해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워렌 버핏 예를 들면서 워렌 버핏도 뭐 처음부터 유명한 게 아니고요. 그분도 60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예,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저 기운들 내시고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좀 조금이라도 그 희망이 아마 좀 들으시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이제 그 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영국발 악재가 나오고 그다음 이번 주에는 이제 뭐 러시아하고 독일의 그 해양 가스관이 폭파돼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시장 막 흔들고 막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였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장기 로그 차트 보여드리면서 뭔가 이번 그 9월 말 정도가 상당히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뭐 슈팅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예, 이번 주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환율의 외환 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까지의 추세를 봐서는 뭔가 추세의 대반전이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율, 그동안 강세를 유지했던 킹 달러는 좀 수그러들고 반대로 이제 주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에 그런 이제 그 추세 반전의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그 영국의 지금 파운드화가 뭐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었는데 영국 연기금이 4배 레버리지로 채권을 그 사고 파는 그 LDI죠. 그러니까 소위 그냥 부채 연계 투자를 하면서 그 상품의 투기적 거래를 하는 바람에 그 가정에서 마진콜에 걸린 채권에 투매가 나타나면서 채권 시장하고 글로벌 외환 시장에 요동을 쳤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 그림을 보시면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월봉 기준 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가 딱 월봉 기준의 지지 맥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지 맥점이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유로하고 달러. 그러니까 달러는 저항 맥점이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심리 지지 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라인을 살짝 이탈하고 나서 이게 이제 파운드 때문에 그러죠. 아까 그 마진콜이 걸리면서
예. 근데 월요일 날 급락이, 그러니까 직전 저점을 깨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예. 영국의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가 길게 형성되고 지금 반등이 나왔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아래 꼬리 길게 나오면서 어제 급반등이 나왔어요. 현재도 지금 강세인데요. 파운드하고 유로화가. 자, 이런 패턴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저점을 깨면서 급락이 나오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패턴을 바로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황소의 뿔이라고 그러죠. 황소의 뿔. 예, 소위 얘기하는 추세 반전형 패턴이다. 추세 반전.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최종적으로 손절하고, 예,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V자로 어제 급등, 그죠? 오늘도 지금 현재 강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10년 지지 맥점을 그러니까 언더슈팅하고 달러, 유로, 파운드 같은 경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 이번에 3분기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빠질 장이 아니었어요. 어제. 예,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 말 결산 마감을 앞두고 그 니벨런싱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종목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달러 같은 게 약세였었지 않습니까?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국제 수익률도 제가 지난 시간에 장기 저항이다. 현재 구간에서 치고 하기 힘들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예, 그저께부터 막 흔들리죠. 변동 상당히 심한. 그저께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거의 6% 급락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시장이 나스닥이 3.5%가 빠졌었고 장중에 다우가 거의 한 2% 가까이 빠졌었는데 다른 지표상으로 봐서는 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질 장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뭐 빅스 지수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 같은 경우도 예, 주 초반에 지금 이제 그 풋옵션 가열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이 어제 그 하락이 나왔던 부분만큼은 다시 그 반납을 하지 않겠나,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자, 달러인데요, 달러. 예, 달러 인덱스가, 우리 지금 예상했듯이, 이 레인, 이게 지금 일봉이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오른쪽이 이제 이거 월봉이에요. 요건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여기가 이제 지금 저항 구간이다. 그죠? 예. 이 레인지를 살짝 돌파했다가 일봉상으로 그저께 어저께,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죠? 여기가 지금 10년 장기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돌파를 했다가 지금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윗꼬리가. 예. 그래서 뭐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도 달러가 상당히 급등이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이제 월봉에서는. 예, 이번 달에 월봉의 길이가 가장 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당시에 달러가 상당히 강세였는데, 그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는 17.2%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예? 달러 인덱스가. 근데 이번에는, 그 이번 주 초반까지 아마 거의 18% 넘게 올랐었을 거예요. 18.2%인가.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가. 근데 이제 금융위기 때도 연중에 쭉 오르다가 연말을 앞두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왔었죠. 아마 올해도 아마 전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무조건 저는 1,300원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달러 인덱스가 다음 달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분기 말하고 분기 초에는 항상 급등락이 심해요. 우리가 3월 달에도 그랬었죠. 그 다음에 작년 4분기 말, 12월하고 1월 초에 그랬었죠. 그리고 2분기, 6월 달과 7월 초까지 상당히 급등락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3분기인데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시장에 변동성이 더 남아있는데, 만약에요, 오늘 제 강의가 이제 마지막 회니까, 10월 2일 날 여러분들께서 환율의 그 시가선하고, 그 다음에 주식, 시가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출발한다 그러면은, 다음 주 후반까지 변동성이 더 아래쪽으로, 하방쪽으로 누를 수 있고요, 좀 더. 만약에 이제 지수가 플러스권 출발하고, 환율은 마이너스 출발한다 그러면, 아마도 그 10월 달부터는 달러 인덱스도 약세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만은 우선은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동안 강했던 킹 달러가 한풀 꺾이는 우리 예상대로 그런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이 안정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국내 시장의 매수세 전환될 것이고요. 뭐 기관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 달러 인덱스 환율이었다. 연중에 가장 큰 폭으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밀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 6월 달에도 급락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종합지수 2600 전후 예,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 수급 체크를 해드렸는데 지금 뭐 TBS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출연하시는 뭐 다른 전문가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다음에 주식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그 지지 맥점을 강하게 이탈해 버린다 그러면 예, 저도 이제 약간 공포감을 느낍니다. 심리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아무리 더 뺀다 하더라도 이 가격 이하에서는 그냥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두세 개 던져줘. 두세 개 주고 나중에 7개, 8개 먹으면 돼요. 한두 달 뒤에. 그죠? 예. 그것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6월 달에도 그랬어요. 6월 달에도 제가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6월 달에. 예,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 당시에 6월 달에 급락이 나올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신용 매물, 예? 그 당시에 6월 15일부터 이렇게 코스닥이 급락이 나올 때요. 요 구간에서, 예. 요 구간에서 신용이, 요거는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 포함해서 나타낸 그 금액인데, 27일까지 구 거래일 동안 양 시장에서 3조 5,60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보시면 되죠. 예, 코스닥 한 1조 5천억, 뭐 거래소 한 2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 단기간에 예, 1조 5천억이 출회가 되다 보니까 급락이 아니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신용만 출회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9시에는 증권사 신용 매물이 나옵니다. 무조건 하한가로 반대매매 넣어버리죠. 증거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근데 10시에는 이제 개인 그 전문 투자자들 있죠. 그 CFD 물량이 또 나와요. 그리고 2시에는 스탁론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하고 지난주에 외국인들 그 매매 동향을 보시면 꼭 2시 가게 되면 상당히 급등이 심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2시에, 오늘도 2시 넘어서 개인들 막 매물이 나오고 어제도 2시 넘어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막 매물을 쏟아붓죠. 저점을 막 깨버리니까. 그게 아마 스탁론 물량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뭐 신용 들어가시고 뭐 스탁론 들어가시고 많이 무리하게 들어가신 분들이야 뭐 물량을 줄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이 기업이 문제가 없고 뭐 신용 쓴 것도 없고 스탁론 쓴 것도 없어. 근데 막 이렇게 빠져버릴 때는 거기에 같이 패닉셀에 동참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6월 달에 제가 그런 말 드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거의 한 신용만 3조 5천억인데 스탁론 미수까지 한다면 한 7, 8조 원 나왔을 겁니다, 아마. 예. 이때도 외인들이 아침에 올렸다가 오후에 빼고 아침에 올렸다가 오후에 빼고 막 계속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핥기 패턴을 만드는 거죠. 개미들의 신용과 스탁론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매매 행태를 구사했었던 겁니다. 예, 이게 6월 달에 그 당시에 그랬었고요. 근데 지금도 9월 달도 지금 이 당시하고 패턴이 동일합니다. 그러나서 한개월 지나고 지금 9월 달인데 9월 말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거는 지금 어제까지의 뭐 거래소야 이제 뭐 삼성전자 가지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지수 막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요. 그죠? 네. 코스닥 쪽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자, 9월 28일까지죠. 9월 28일까지. 물론 그때보다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아마 어제까지 29일까지 금액을 따지면 한 1조 한 7, 8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대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나왔는데 6월 때 워낙에 많이 그 매물이 나왔으니까. 예. 그러나 항상 저점을 이탈하면서 여기서 그냥 또 코스닥을 한 1조 원 정도 좀 넘게 아마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예. 코스닥 한 7천억, 거래소 한 1조 원 정도. 근데 여기 이게 또 스탁론 물량은 또 죄거든요. 어제도 제가 봐서는 스탁론 물량이 많이 나왔어, 이번 주에. 2시 넘어서. 2시 넘어서 막 빼버리니까. 외국인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수하다가 오후에 그냥 아래꼬리 없이 밀어버리니까 2시 넘어서 스탁론 물량 나오죠. 뭐 나옵니다. 같이 그냥 손절해 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십시오. 9월 21일부터 예? 예. 어제까지 계속 신용 물량이 나오면 계속. 여기다 스탁용 플러스 스탁론 물량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만 나오는 게 아니고 현금을 산 물량도 지금 기관들은 계속 물량을 받죠.
그죠? 외인들도 판 게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따 제가 수급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렇게 빼가지고 6월 달에 그랬습니다만은 개인들이 여기서 신용, 스탁론 손절 아니면 현금 물량도 손절해가지고 무서워서 이게 하락한 장은 그런 구간은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가요. 예. 이럴 때 여러분들께 좀 인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업이 문제가 없고 급한 자금이 안 으신 분들은 예, 오히려 이럴 때 또 예, 뭐 추가 매수 및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신용 매물이 상당히 많이 털렸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그래서 6월 달하고 지금 똑같은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6월 달하고. 예. 아마 저한테 이제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럴 때는 손절을 거의 안 하셨으리라 보여지는데 제가 지난주에 2200 이탈한다 하더라도 예, 급하신 자금 아니면 손절을 제가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지금 신용이 1월 달에도 여기서 이제 많이 한번 출회가 됐습니다. 이 구간에서. 예, 요때도 신용이 거래소 코스닥 좀 많이 제법 출회가 됐었었고. 근데 6월 달에 이제 가장 많이 출회됐죠. 6월 달하고. 예,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예. 딱 저항이었어. 제가 8월 17일 날 공개 방송하면서 신용이 저항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 예, 시장 좀 관망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죠? 유튜브 공개 방송하면서. 이 신용하고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용 동향, 중장기 동향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는 지금 신용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28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소가 한 9조 5천억 정도? 예, 뭐 어제까지 따지면 한 9조 원 정도 초반. 그죠? 코스닥 한 8조 원 초반. 그럼 이제 코스닥하고 거래소 이번 9월 3분기 말까지 신용이 한 17조 초반 정도 아마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신용이 가장 많았을 때가 25조가 넘었었어요. 코스닥 거래소 포함해가지고. 그죠? 1년 동안 신용이 지금 양시장에서 한 7, 8조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게 신용만 감소한 게 아니고 스탁론도 이제 뭐 최소한 신용 물량의 절반 정도는 돼야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미 이제 시장은 빠졌고 그런 악성 매물이 현재 구간에 많이 지금 투하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 4분기에는 다시 한번 좀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다음 주에도 혹여라도 지금 현재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좀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급하신 물량이 아니다 그러시면 굳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의미 없는 손절을 하실 필요성은 없다. 주식이 이렇게 빠졌다가도요. 빠졌다가도 돌릴 때도 금방 돌립니다. 왜? 악성 매물이 지금 다 출회가 됐기 때문에 또 움직일 때는 또 가볍게 움직여요. 그리고 6월 달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 2300선까지 밀고 나서 한 250포인트, 300포인트 한 달 만에 그냥 또 V자로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그림은 이게 이제 고객예탁금이에요. 우리가 고객예탁금 동향을 가지고도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많이 잡죠. 예,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에는 고객예탁금이 많으면 30조 원이었거든요. 코로나 터지면서 갑자기 증가하면서 여기가 50조 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50조 원 돌파하면서 여기서 엄청 흔들었습니다. 엄청 흔들고 나서 예탁금이 한 80조까지 다시 한번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지금 현재 고객예탁금이 여기서 엄청 흔들었던 여기가 상당히 강한 지지 구간이에요. 이 라인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예탁금도 종합지수가 지금 2150까지 밀었는데 그 다음에 6월 달하고 지금 이번 달에 신용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털렸는데 여기서 더 민다? 여기서 만약에 더 민다 그러면 그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면서 감해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예탁금을 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더 줄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뭐 설명 안 드렸습니다. 제가 그 전에, 공개 방송하면서 작년부터, 이 그림을 제가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곰과 항소에, 예, 치열한 사투가 벌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윗선이 이게 신용잔고입니다. 예, 아래 이 그래프가 바로 신용거래 대주예요. 예. 신용거래 대주가 8월 중순까지 여기서 이제 6월 말에 감소했다가 8월 중순, 9월 초까지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그죠? 이거 뭡니까? 예. 공매도 물량. 공매도 때리겠다는 얘기지. 공매도. 그러다 보니까 다 이번에 또 급락이 나왔고 이번에 또 공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 대주잔고가 지금 또 이번에 밀리면서 급속하게 지금 신용 하단까지 눌러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일단락이 됐다. 예. 그러니까 패닉셀 클라이막스 구간을 지금 이제 다음 주면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추가적으로 다음 주 초반에 지수가 흔든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매도하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손절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요건 약간 중기적인 건데 원래 저는 이제 보조 지표를 많이 안 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급등락이 심한 데는 이제 뭐 심리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막 지표를 제가 몇 가지 챙겨서 봅니다. 이 거래 회전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거래량이 나와야 일단 지수가 움직이니까.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안 붙으니까 찌글찌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종목이. 그죠? 막 계속 흘러내려. 거래가 없으니까.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빠지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거래가 완전히 그냥 우리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아예 거래가 안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막 처절하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어서 주가가 지금 찌글찌글 흘러내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거래 회전율이,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큰 의미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거래 회전율 장기 동향을 보시면, 자, 2004년도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이게 종합지수예요. 2004년도에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거래 회전율이고, 이때가 최저치였죠. 근데 이 당시에는 거래 회전율이 순간적으로 줄었다가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종합지수가 500포인트에서 2070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 당시에. 그죠? 그러나서 이제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급락 나왔다가 이때는 거래가 회전이 저점이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고 V자 반등이 나왔고 그 중간에 이제 뭐 유럽 재정위기, 중국발 유동성 위기 때 이때는 이제 바로바로 올라갔죠. 일시적으로 뺐다가 종합지수 다시 올리고 거래 회전율 빼서 다시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지금 보시면 거래 회전율이 올해는 1월 달부터 2004년도부터 이어졌던 이 저점을 지금 이탈한 상태에서 여기서 안 나와요. 거래 회전율이. 이게 무슨 얘기냐? IMF가 아니고 이제 2001년,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거래 회전율이 장기간 거의 10개월 동안 이렇게 저점에서, 그것도 최저점에서 이렇게 머무는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이번이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부침성이 너무 강하고 변동성이 강하고 주가가 지금 빠져가지고 우리 그 시청자님들 마음이 지금 상당히 안 좋으셔야 봅니다만은 주식은 하루 이틀 해서 그냥 승부나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거거든요. 주식이란 것은 내가 진짜 뭐 10만 있으면 클릭할 수 있는 10만이 있고, 뭐 나이가 뭐 90살이 됐던 100살이 됐던, 뭐 차트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시면은 이거는 정년퇴직이 없는 거거든요. 집에서 혼자서 그냥 뭐 단타를 하시던 길게 넉넉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제가 봐서는 또 현재 구간이 2000년도 들어서는 또 절호의 저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식은 항상 역발상적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상장하고 나서 지금 작년부터 현재까지요 21개월을 지금 빼고 있거든요. 21개월. 제 기억에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하락했던 기간이 16개월이에요. 16개월. 그때는 박스라도 유지했어요. 박스라도. 근데 지금 삼성전자 상장하고 나서 지금 21개월. 최장 기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께 저점 관심 갖는 거예요. 지금 거래 회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분도 안 좋고, 그죠? 마음이 쓰라립니다만은 주식 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시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건 제가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저께까지의 수급 동향 보시면 거래소는 지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때렸는 6월 달에 이제 5조 5천억 매도했고요. 그죠? 3월 달, 4월 달에 이제 쓰나미 물량은 다 나왔습니다. 큰 금액은. 8월 달, 7월 달, 8월 달에 외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9월 달에 2조 2천억 매도하는데, 이거는 대부분 삼성전자예요.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코스닥이 중요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좌우지간 올해 이번 달까지 보게 되면 3월 달에 4천억 매수하고 계속 때렸어요. 거의 8개월 동안을. 지난달도 기관에서 8월 달에 7,600억을 때렸습니다. 근데 지금 빠지니까 9월 달에 기관이 지금 28일 기준 했을 때 5,300억을 매수해버립니다. 기관 쪽에서. 그죠? 외인들이 좀 매도합니다만 외인들은 이거 2차전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아마 오늘 기준 했을 때는 9월 달 지금 현재 순매도예요. 우리 개인분들이. 기관들이, 그러니까 거래소는 외인들이 올려야 됩니다. 기관들이 못 올립니다. 국내 기관들이. 예. 근데 코스닥은 우리 기관 투자분들께서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매수할 때는 우리 파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관들이 지금 그동안 계속 매도하다가 저점에서 지금 이번 달은 순매수가 아마 한 6천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컨대는 이렇게 지금 수급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데 연기금, 지금 연기금이 저 역시도 이제는 좀 들어오지 않겠나 이번 시장에 2150까지 뺐는데 오늘 장중에 2130포인트까지 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그 4분기 아마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하리라 보거든요. 연기금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림 보시면, 자, 국민연금이 연초에 이제 올해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목표 포트폴리오. 예, 그 중에서, 자, 국내 주식이 16.3%, 작년 같은 경우는 16.5%,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0.2% 정도, 비중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어요. 그다음 해외 주식이 27.8%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인데 연기금의 전체 자산 규모가 915조 원 정도. 이게 7월 달이에요. 올해 7월 기준했을 때 915조입니다. 7월 말 기준했을 때 국내 주식 비중이 15.2%죠. 금액으로 따지면 138조 원. 근데 올해 목표가 16.3%입니다. 7월 말 기준했을 때는 목표치보다 거의 한 11% 지금 주식이 부족한 거죠. 그죠? 예,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조 원 이상. 10조 원 이상. 915조 원에, 16.3%하면 150조 됩니다. 150조. 150조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150조 대비해서, 138조니까 12조 원이 부족하네요. 12조 원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가 7월 말에는 종합지수가 2,400이었어요. 2,400. 지금 2,100까지 뺐으니까 거의 10% 더 빠진 거예요. 거의 10% 조금 못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은 이 금액에서 10% 더 빠졌으니까, 예? 얼마예요? 지금 한 125조 정도로 줄었겠네요. 125조 전후. 예. 연기금은 담아야 돼, 하반기에. 16.3%. 예. 근데 연기금의 이 주식 보유 비중이 기준이 제가 계산기로 이렇게 금액을 대충 이렇게 산정해 보니까 2,600포인트입니다. 여기가 PBR 1배 정도 되거든요. PBR 기준에서 레벨 1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연말까지 한 2,600까지 그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연기금이 굳이 매수 안 해도 됩니다. 왜? 당연히 또 올라갈 테니까. 목표치 한 만큼만. 근데 만약에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연기금은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기금이 4분기에는 대략 한 20조 정도, 네? 3분기,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0월 달부터는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저는 매수를 이제 들어올 것이라 보고 있는 이유가 또 뭐냐면 다음 달부터는 이제 배당 시즌이잖아요. 배당 시즌. 그죠? 예. 그래서 배당 겨냥한 그런 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환율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왔고 설령 다음 달에 원달러 환율이 더 치고 한다 하더라도 이번 달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기관하고 외인들 주식 매수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이거? PBR이 0.8배인데. 예. 연기금이 이제 매수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라도 뭐 대형 주주로 또 들어갈 수도 없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투자 팁을 우리가 예,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수급인데 이거 잘 들으십시오. 네.
이것은 제가 이제 여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수급 동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전반적으로 지금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순매도, 2021년도에 순매도 해가지고, 작년까지 거의 한 50조 원 정도 매도했어요. 그죠? 기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매도해가지고 64조 원을 매도했고, 거래소. 그 다음에 작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매도 안 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매도하는 거고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예? 코스닥 10조 원을 때렸어요. 이거 엄청나게 때린 거죠, 사실. 10조 원. 그 다음에 작년에는, 예, 재작년보다 반이 줄었습니다. 5조 4천억. 작년에, 그러니까 합계가 15조 8천억을 때렸고, 자, 기타 법인 같은 경우도 거래소는 뭐 입질 정도 들어왔고요. 2조 5천억 매수했고, 코스닥을 2020년도에 5조 5천억, 작년에는 5조 1천억을 매도해가지고 10조 원을 때렸습니다. 이 물량을 우리 개인들이 받은 거죠. 개인 투자분들께서 작년까지 110조 원, 2년 동안, 그 다음에 코스닥은 27조 매수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자, 기간이 2020년도에 10조 매도하고, 작년은 반으로 줄죠, 매도 물량이. 5조 4천억. 물론 5조 4천억이 또 작은 물량도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물량이죠. 거래소 따지면 지금 코스닥과 거래소하고 시가총액 8배 차이니까 거래소 따 그러면은 5%에서 40조를 때린 거거든, 사실은. 예, 단순 우리가 비교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근데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럼 올해 한번 볼까요, 올해? 예, 올해 한번 보시면, 올해 과연 얼마나 매도했는지. 어제까지 날짜예요, 올해. 자, 2022년도. 2022년도 이 수급을 보시면요. 자, 올해도 지금 뭐 3년 연속 순매도죠.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12조 매도, 코스닥은 4조 2천억 순매도. 그러니까 작년 2년 동안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6천억밖에 안 때렸는데 올해를 많이 매도합니다. 4조 원 가까이. 그래서 이제 기관 쪽은 올해 거래소는 11조 7천억, 코스닥은 2조 1천억이에요. 2조 1천억. 지금 3분기 지났지 않습니까? 자, 10월, 9월, 11, 12 이제 4분기 남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급락 나왔는데 기관들 여기서 뭐 때리겠습니까? 또 몇 조 원씩?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금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그죠? 외인들도 여기서 막 다시 또 2조, 3조 막 때리겠습니까? 거기다 또 이제 그 4분기 들어가게 되면 또 배당 시즌 돌입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때릴 만큼 때렸다. 말은 행주 쥐어짜기다, 지금. 예. 말은 오징어 쥐어짜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거래소에 이제 외인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2020년도에 10조 원 때리고, 작년에 5조 5천억 때리고,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년 또 5조 5천억 때린 거 반밖에 매도 안 나오죠. 이거는 이제 기관들의 어느 매도 물량도 점진적으로 줄어나간다, 지금. 때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때릴 만큼 때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3년 동안 때리는 거예요. 2020, 2021, 올해까지 지금 3년. 네? 올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누계로 보게 되면은 순매도가 일단 나올 거라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기관들도 이제 4분기, 다음 분기 4분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내년 보고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죠? 보통 6개월 선행하니까 일반인들보다도. 그죠? 내년 기업별 실적을 보고 이제 지금 접근합니다. 4분기부터는. 자, 3년을 때렸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네? 기관에서. 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누계로 합계를 보시면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62조, 기관들이 75조, 개인들이 그 물량 다 130조 매수했습니다. 예. 뭐 기타 법인은 3년 동안요, 뭐 간망이죠. 코스닥은 지금 3년 동안 35조 4천억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만 3년 동안 계속 매수를 한 거예요. 예? 기관 외인들 3년 동안 계속 매도를 지금 어제까지 매도하고 누계로 봤을 때. 근데 이 35조 4천억이 지금 현재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340조가 아마 될 겁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10% 이상이 3년 동안 매물이 나왔습니다. 예, 이 정도 나왔으면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아니면 올 하반기에는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주식은 올해는 어차피 지금 연말까지 이제 박스권 장세 이어지겠죠. 이번 하락이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전체 코스피 외인들이 12조 원 매도했는데 이 중에 거의 80%가 삼성전자 한 종목이에요. 삼성전자는 10조 1,000억을 때렸습니다. 1,200억 가까이.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11조 7천억을 매수했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만 8조 2천억 때렸습니다. 8조 2천억.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 어차피 지금 종합지수가요. 작년 6월 달에 고점 찍고 지금 1년 거의 한 15개월 수로 15개월 동안 지금 계속 하락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신 분들은 이왕이면 내년까지 더 보시란 말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수급을 지금 체크를 해 드린 거고요. 다음. 예, 좀 시간이 좀 벌써 지나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해, 복만아, 김 소장?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더 빼든지 말든지. 그죠? 예, 그건 제가 먼저, 결론을 제가 먼저 요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돌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인플레이션, 긴축 강화,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환율 급등, 경기 침체. 1년을 넘게 계속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인플레이션 거의 피크 아웃이다. 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지 계속 체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긴축 강화. 금리 벌써 미국이, 예? 3.25. 빅스텝을 3번 했어. 올해 지금 4번을 인상했어요, 벌써. 그러면 11월, 12월 FOMC 회의가 2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해서 0.5 나오면 4.25거든요, 벌써. 4.25예요. 예? 4.25입니다. 어제 또 세인트루이스 그 블러드 총재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4%, 3.7에서 4% 얘기하다가 또 어제는 또 4.25에서 4.6까지 또 얘기하더군요. 예? 예. 아니, 변죽이 밥 먹듯이에요, 그냥. 연준이 위원들도. 예.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최종적으로 4.25 정도는 본다 치면, 예, 이미 지금 4번을 인상했단 말이에요, 4번을. 그것도 0.25에서 지금 3.25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시장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환율도 마찬가지. 킹달러가 지금 15개월째 상승, 15개월째. 15개월째. 이것도 현재 지금 시장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 지수대에. 경기 침체 우려? 어제 또 제가 그랬죠. 연준 위원 중에서 가장 매파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인트루이스의 블러드 총재라고. 이 양반은 꼭 어떤 변곡점에서 나와요. 조용히 있다가. 어제 또 한마디 하죠. 어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얘기 했냐면 금리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3.75에서 연말에 4.4%까지 얘기하다가 어제는 또 4.25에서 4.6% 얘기를 합니다. 예? 한 달 만에 또 이제 뭐 0.2에서 0.5%를 또 지금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미국이 또 이제 출렁했던 것도 그 이유도 있고 또 무슨 얘기 했냐면 어제 그 블러드 총재가 이거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관련된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니야. 근데 관련된 위험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예? 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라 가지고 종합지수가 지금 2,100까지 그냥 급락이 나와버렸는데 경기 침체는 아니야 지금. 근데 조금씩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 이상의 지수대로 지금 빠져버렸는데, 그죠? 연준 같은 경우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이거 금방 끝나. 이제 조금 잠시 일시적이야. 앨런도 그랬죠. 파월도 그랬죠. 일시적이야. 아이고 아니야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막 빠졌잖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종합지수는요. 우리나라 종합지수 지금 주가 지금 현재 2,152 PBR 0.8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경기 침체 이상의 지수대거든요. 이러다가 만약에 하반기 가서 아니 내년 초 가가지고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예. 이거 지금 다 녹아들어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 침체 국면까지 갔을 때 지수 수준이에요, 지금은.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요거 제가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 OECD, 경기 선행지수. 이거 지금 역대 3번째 악화. 예?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성장률. 지금 32년 만에 최저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 경제, 3월 달에 전인대에서 5.5%, 5.5% 경제 성장률 목표치였는데, 올해 어제 보니까 언론에서 2.8% 정도밖에 달성 못하고, 반토막이 목표치보다. 근데 지금 중국도 현재 이 부분을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계치 작성 이래 8월 달에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시장에 다 반영된 거다. 예. 반도체 다운사이클. 삼성전자 상장하고 나서 역대 최장 기간 21개월 동안 지금 하락 중이다. 고점 대비해서 달러 한산 차트로 보게 되면 60% 하락 나왔어요. 뭐 비트코인입니까? 삼성전자가? 비트코인도 70% 하락 나오고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 시장 급락 나왔을 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빠지던가요? 안 빠졌죠? 비트코인은. 주가만 급락 나오고. 삼성전자 뭐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도 고점 대비 70% 빠지고, 제가 차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70% 빠지고 지금 바닥 다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달러 하선 차트로 지금 고점 대비 60% 빠졌거든요. 이건 가하다. 예. 이 OECD 경기 선행지수, 요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동행지수를 앞서가는 것이 경기 선행지수 아니겠습니까? 이거죠. 예.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게. 예? 예.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저점이 IMF 때. 금융이 딱 이 라인에서 떡 터닝. 예?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여기까지 밀었다가 터닝, 이 고점에서 얻어맞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IMF 1998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24년 저점까지 왔어요.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카나리아 경제라고 그러죠. 예? 가장 먼저 움직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먼저 빠집니다. 이 파란색 선, 그다음에 빨간색 선이 OECD 전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정도면 우리가 여기서 주식 파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 설령 이거 깬다 하더라도 이거는 24년 동안 이어져. 그리고 지금 현재 위기가 여러분들 금융위기급 위기인가요, 지금이? 금융위기 때는요, 150년 된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방은행이 2,000개가 파산하고, 그 당시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부동산이고 뭐고 다 파산났습니다. 지금 마치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전 금융위기 때처럼 그런 분위기 느껴요. 금융위기 때 주가가 왜 계속 빠졌냐면, 이 시장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그 불확실성이에요. 예? 금융위기 때 그랬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계은행에서는 리먼 브라더스가 물린 게 지금 7천억 달러다. 예? IMF에서는 아니다, 1조 원 달러다. 미국 뭐 백악관에서는 1조 5천억 달러, 연준에서 1조 5천억 달러다. 막 계속 그래가지고 도대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우려감 때문에 불확실 때문에 계속 빠지다가 나중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딱 신청해버리니까 거기서 저점 나고 올라갔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 경기 침체고요. 경기 침체.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막 계속 밀린 것 같아. 우리 시장이 먼저. 예. 지금 금융위기급 위기는 아니에요. 미국의 전체 실업률. 나중에 높아지겠죠, 좀.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3% 중반대고. 그죠? 지금 아이러니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뭐 마이너스입니까? GDP 성장률이? 예.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 다음에, 요거는, 킹달러이죠, 킹달러. 예? 아까 봤더니 킹달러. 요 달러. 자, 환율 차트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레인지 거의 안에까지 들어왔다. 로고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최종적인, 이건 피보나치로 보시면 최종 저항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 금융위기 때 거의 1,600원까지 급등 나오고, 이 고점 대비, 이 저점에서 되돌림 패턴, 피보나치 보게 되면 78.6입니다. 78.6. 여기가.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여기서 막 흔들렸던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만약에 이걸까지 돌파를 한다, 다음 달에. 예, 이거는 슈팅 구간입니다. 그럼 지수가 더 흔들리겠죠. 예? 근데 그 위치는 우리가 오래 머물 자리가 아니다. 이때처럼. 예. 제가 첫째 시간에 우리나라 그 CDS 프리미엄하고 원달러 환율 차트 비교해 드렸습니다. 예. 최종적 지지 맥점이고, 그래서 달러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예. 그리고 코스피 종합은 61.8입니다. 61.8. 여기가 2150, 2100 정도. 지금 비이성적으로 매매하니까 뭐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위치가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죠? 예. 자, 금융위기 때 코스피 월봉 차트 보시면요.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8년도 당시에. 고점 대비해서 61.8에서 여기 딱 떨어지고 여기서 V자로 반등 나온 거예요. 예? 이 저점 대비 고점
61.8%까지 하락이 나오고 V자 반등 나왔죠. 이번에 보세요. 예, 코로나 때 여기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반등 나오고 지금 금융위기 때처럼 기술적으로는 예, 61.8까지 딱 코스피가 온 겁니다. 예? 예,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죠. 지금 똑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2150이 중요하다. 근데 자, 이건 기술적으로 61.8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은 어떤 얘기지? 금융위기 때 PBR이 0.83이었어요. PER이 8.5배. 자, 이번에 2150이 왜 중요하냐면요. 2150이 PBR이 0.80이에요. 금융위기 때보다 낮습니다, 지금. 예? PER은 이건 뭐 이익이 뭐 증가하고 좀 뭐 늘고 줄고 하면서 좀 변동성이 있는데 지금 그래도 하더라도 9배 정도, 선행퍼가. 여기서는 설령 더 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 2300이 PBR 기준에서 레벨이 0.90이거든요. 연기금이 보는 2600이 한 1배 약간 미만일 거예요. 예? 예. 지금 PBR 기준에서는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다.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다. 예. 너무나도 지금 이번에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다고 지금 위기가 금융위기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위치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다 반영된 상태, 이런 위기, 예? 그런 그 악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율 차트 이거 잠깐 보시면, 자, 이거는,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IMF 이후에 지금 4개월째 급등 나오죠. 월봉으로 4개월째 급등이죠. IMF 이후에 4개월 이상 급등 나온 적이 없어요. 금융위기 때도, 원달러 환율이 월봉에서 여기서 4개월 동안 급등 나오고 5개월째 급락이 나왔습니다. 5개월째. 자, 이번에도 보시면 4개월째 지금 이번 달까지 양봉으로 급등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강세죠. 예. 만약에 이번에 기록을 뭐 깰 수도 있겠죠. 5개월째까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최근에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다음 달에는 원달러 환율이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올 연말까지 갔을 때는 무조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 내지 1,25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요.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BR도 마찬가지예요. PBR. 아까 요거 지금 잠깐 안 보여드렸는데, 자, PBR도 아까 그랬죠. 이거 증권사에서 뭐 자료 나온 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하고 증권사 어떤지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께. 예, PBR,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0.8을 이탈했다가 바로 올려버리죠. 그죠? 무역 분쟁 때 0.8, 2018년도, 2019년도 저쪽 나왔을 그때가 PBR이 0.8이었어요. 예. 지금 현재 PBR 0.8은요, 종합지수 2150입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한두 개 준다 생각하시고 절대 던지는 자리 아닙니다. 예. 받는 자리예요. 받는 자리입니다. 지금 한두 개 더 주고, 그래 나중에 한 2, 3개 뒤에 7개, 8개 먹으면 돼. 그게 주식이 아니겠습니까? 예. 왜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왜냐면 이 PBR 그 0.9배 아래는 그 내재 가치 측면에서는 그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영역이거든요. 괜히 뭐 무역 분쟁 때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금융위기 때도 막 그렇게 급락 나왔는데도 거기서 반등 나오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0.8을 일시적 이탈해도 바로도 붙여 반등 나오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수치도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종합지수가 실질적으로는 미국보다 지금 6개월 먼저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그림 보시면요. 그림 보시면, 코스피는 작년 6월 달에 고점이 나왔잖아요. 6월 달에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개인분들께서 헷갈렸던 것이, 저희 지금 헷갈렸습니다. 근데 작년 6월 달부터 S&P 500은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계속 랠리가 나왔거든. 나스닥 다우도 마찬가지. 우리는 6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 뭐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 동안을 계속 랠리가 나오니까, 이거 더 가나 보다, 더 가나 보다. 우리 또 여기서 꺾일 때 좀 반등 나오겠지, 막 그렇게 생각했던 거라, 이게. 한두 달이면은, 예? 예,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반년 이상을 미국이 더 가버리니까, 그죠? 예.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헷갈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미국은 1월 달에 고점이 나왔거든요. 다우, 나스닥, S&P가 1월 달에 고점, 우리는 작년 6월 달에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6개월 먼저 선행해가지고 지금 15개월 동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가 PBR 0.8배고 2150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다음 주에 미국이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 우리 시장은 현재 위치 국면에서는 왜냐면 지금은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니까 하루에 50포인트, 70포인트 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오전, 오후장으로 막.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은 하방 경직을 확보를 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주가 하락도 지금 6개월 먼저 빠졌고, 한일도 지금 15개월 동안 계속 워낙 약세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현재 시장에 지금 다 반영이 됐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레벨 다운이 된다라면 그거는 엄청난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또 참고를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뭐 그러니까 선진국 펀드하고 이제 신흥국 펀드 보시면, 그죠?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12년 동안 계속 2008년도 이후에, 예? 여기서 2010년도까지 이렇게 같이 반등이 나오다가 신흥국하고, 예. 계속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는 행보만 했어요. 행보했습니다. 선진국은 미국은요, 12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계속. 여기서 얻어맞고 지금 밀린 거죠. 아니, 12년을 올랐는데, 여기서 뭐 4, 5년 박스권 행보를 하든지, 지금 쉬었다 가야지, 미국도. 근데 우리 이머징 마켓 지수는 어떻습니까? 예, 거의 한 14, 5년 동안 행보만 했다니까요. 코로나 때 잠깐 올라다 다시 원위치해버린 거야. 그 위치가 여기죠. 그 위치가.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에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물론 내년 가야 됩니다. 내년 한 1분기까지는 넘겨야 되는데, 중기적으로. 예, 그때는 방향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치도 여기는 뭐 시청자님들께서 보셔더라도 매도 자리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 15년 동안 박스했던 거 상단 지지 구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길게 봤을 때는 2150은 PBR 0.8배. 이 자리는 우리가 절대 도망갈 자리가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좀 괴로울지언정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봤을 때는 우리가 물량을 오히려 매수에 가담해야 될 그런 영역대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역대 정부별 코스닥 흐름 분석을 제가 한 건데요. 차트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때가 이명박 MB 정부 때도 2008년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바로 그냥 금융위기 때 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이렉트 밀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시간 지나고 나서 V자 반등이 나왔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5월 달에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바로 이렇게 밀어버렸죠. 바로. 예. 근데 지금 현 정부도 이제서야 이제 국정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예? 뭔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관련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부고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부 간에. 그럼 윤석열 정부도 제가 봐서는 뭐 하반기 가면 이제 반년이 넘기 때문에 뭐 어느 부서든 간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 중간에 금융위 때처럼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시장을.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국내 뭐 사우디 네옴시티, 뭐 원자력 수출,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뭐 기술 수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주가지 빼버린 거야. 예?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문제없는 기업들 여러분 이제서는 너무 이제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런 기업들 알아서 올라옵니다.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미 두들겨 맞을 만큼 맞았어요. 이미 지옥행 티켓을 끊어서 지옥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와요. 그래야 될 구간이에요, 지금. 이미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재료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얼마나 또 저가면 미리 또 사놓으면. 그죠? 약간 좀 중기적인 성격을 가지시고. 하반기라든지 내년 뭐 1분기를 겨냥해가지고. 예, 그렇게 일단 보시고요. 지금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물량에서 가져가시면 돼. 기업 문제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다음 달에서 뭐 한 10월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제가 첫 시간하고 여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우리 또 개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개인이니까. 개인에 또 맞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금이 크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뭐 기관입니까? 외국인은 아니잖아요.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금액이 크신 분들이야 그냥 뭐 지금 막 주워 담겠죠. 그분들은. 근데 금액이 이제 작으신 분들은 그 금액에 맞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순리대로. 그래서 일단 일부 자금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뭐 좀 또 일부 자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 올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보시고 이 투트랙 전략으로 좀 유지해 나가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절대 주식 손절할 구간 아닙니다. 예, 두세 개 주고 나중에 7, 8개 먹는다 생각하시고 좀 더 좀 힘든 시장입니다만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 나가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9월달 저 역시도 지금 힘든 장에서 또 지금 배워서 한다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힘든 시장입니다만은 이후에 또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니까 잘 인내하셔가지고 연말 내년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기회 될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목만이었습니다.